안녕하세요. 큰선세무에게 이리온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인건비 관련 세무와 보험료 관리, 오늘 영상 한 편으로 완벽하게 마스터해 보실까요? 인건비, 사회보험료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의 시작, 근로자의 고용, 그리고 근로 내용의 변경, 퇴직, 사업의 종료까지 인건비 관련 세무와 사회보험료 업무에 관한 내용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계약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직원의 인건비는 계약의 정함이 없이 계속해서 고용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급여, 계약 기간을 정해두고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계약직 근로자의 급여, 흔히 아르바이트라고 불리는 영업시간 중 일부 시간을 근무하면서 시간당 임금을 지급받는 시간제 근로자와 매일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당을 지급받는 일용 근로자의 일용 근로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고, 고용된 직원 외의 숙련된 인력을 특정 프로젝트 등을 위해서 일시적이면서 비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반적인 업무 외의 업무를 맡기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해당 업무를 계속해서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맡긴다면 흔히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사업소득이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세무 업무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인건비를 지급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인건비 지급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주민등록사항과 부양가족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확실한 문서인 신분증 4번,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바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입니다. 먼저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해당 인건비에 과세되는 소득세와 그 소득세에 과세되는 지방소득세를 떼고 지급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지급하는 소득에서 세금을 먼저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국가를 대신해서 잠시 보관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 수납을 해야 하는데, 이 수납 절차가 바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입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세는 국가기관인 국세청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후에는 원천징수한 소득의 귀속자를 밝히는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소득의 종류별로 다른데, 먼저 기타소득자의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리고 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 사업소득자의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1년에 한 번 제출하고, 일용근로소득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달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선진국을 향해 가기 위해서 각종 복지정책들이 쏟아지는데, 이런 복지정책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 파악이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을 대상으로 하는데, 근로소득은 반기별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분들이라면 인건비를 지급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파악이 혹시 되셨을까요? 인건비는 사업자의 소득이 아닌 지출이므로 당연히 사업자가 부담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대신해서 소득세 등을 징수할 의무, 즉 원천징수 의무가 생길 뿐입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4대 보험 또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사업자가 인건비를 지급하면 무조건 4대 사회보험을 가입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계약 형태에 따라서 이 부분도 달라집니다. 먼저 계약 형태에 따라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득자를 위해서 해야 할 사회보험 관련 업무는 없습니다.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만 사업자가 해당 근로자를 위해서 해야 할 사회보험 관련 업무가 생깁니다. 일용근로소득자는 조금 특별한 내용을 적용받는데, 산재보험 가입 대상은 되지만 고용보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무시간과 고용기간 등에 따라서 가입 대상자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무상 다양한 문제가 있고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오늘은 다 다루기에는 내용이 방대하므로 상세한 내용은 기회가 되면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사업자가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하게 되면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적용 신고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 적용 신고는 최초 1회만 하면 되므로 이후 근로자 채용 시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만 하면 됩니다. 사회보험 관련 업무는 사회보험공단별로 명칭이 다르므로 건강보험공단을 기준으로 용어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성립신고 시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함께하면 이후 고용하는 직원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히 보면 보험별로 신고기한이 다르지만 복잡하니까 문제가 안 되도록 가장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최초로 신고한 내용에 따라서
각 공단에서 고지해주는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되는데, 사회보험료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고용주, 즉 사업자가 절반씩 나누어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중에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비 부분과 산재보험료는 사업자만 부담합니다.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떼고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을 원천공제라고 하고, 원천공제분은 근무월의 다음 달 10일을 납부기한으로 사업자한테 고지되는 고지서를 통해서 사업자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일용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근무일과 지급한 소득을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통해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을 납부기한으로 고지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자들은 사업장 가입자의 반대격인 지역가입자라는 신분으로 본인 소득에 대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해주는 것은 없고 소득자가 직접 필요한 업무 처리를 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단에서 알아서 다 해주므로 고지되는 보험료만 잘 납부하시면 되거든요. 근로자를 고용한 후에는 매년 3월 1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급여를 신고하는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단은 보수총액 신고에 의해서 상여 등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추가 지급한 급여를 확인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매년 4월 정산보험료라는 이름으로 부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고된 보수총액에 의해서 다음 연도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도 통보합니다. 이외에 만약 사업장 관련 변경이 생기면 사업장 변경 신고, 근로자에게 근로내용의 변경이 생기면 근로내용 변경과 관련된 신고를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급여 변경 시하는 보수월액 변경 신청과 부양가족 변경되는 경우에 해야 하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입니다. 이때 국민연금은 급여가 20% 이상 변경되고, 그리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기존소득월액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직원이 휴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 예외 또는 유예 신고를 해야 보험료가 가다고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직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 및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보수총액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자격 상실 신고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으면 퇴사월 보험료가 전액 고지된 다음에 다음 달 보험료에서 정산되게 됩니다. 이외에 근로자의 퇴사 사유에 따라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퇴사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근로자가 퇴사해서 더 이상 사회보험 관련 업무가 필요 없다면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해야 하므로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인건비와 사회보험 관련 업무를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사회보험 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대행해드리는 모두텍스가 있습니다. 사업 관련 걱정은 모두텍스에게 물어보세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